사람을 얻는 기술. 에, 레일 라운즈 지음. 사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어가네요. 79번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질을 잡는 기술. 명예를 잃기보다는 목숨을 끊어 명예를 지키는 일본인들이 있다. 이와 다르긴 해도 목숨을 끊어서 명예를 지키려는 욕망을 가진 미국인들이 있다. 이런 미국인은 자신의 명예를 앗아간 사람이 죽는 꿈을 자주 꾼다. 왜 적을 만드는가? 반드시 거짓말쟁이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변에서 없어지게 하라. 이와 관련해서 내 여성 고객이 직접 경험한 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날 그녀는 스테파니 부인이라고 알려진 사교계 명사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그곳에 갔다. 스테파니 부인의 집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예술 작품 가운데서도 모든 초대 손님들이 부름하지 않는 소장품인 파베르제 달걀, 이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멋진 샴페인과 식사를 끝내고 몇몇 초대 손님과 함께 잡담을 하며 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스테파니 부인이 그녀와 동시에 현관을 나서고 있는 한 여성에게 슬쩍 다가왔다. 제가 소장한 파베르제 달걀의 찬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밍크 코트 주머니에 손을 슬쩍 집어넣었더니 매우 값진 달걀 하나를 꺼냈다. 햇빛이 닿는 데서 이를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이리 와서 같이 보죠. 이 달걀은 밝은 빛을 아름답게 반사시키거든요. 밍크 코트를 입은 도둑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테파니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자신이 잡히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 슬쩍 주위를 살폈다. 나의 고객과 현관의 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건을 목격했지만 스테파니 부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짐짓 모른 척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걸음을 걸으면서도 도벽에 있는 손님은 스테파니 부인에게 햇빛에 비친 달걀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파비르제 달걀을 되찾은 스테파니 부인은 안전한 근거에 그것을 넣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도둑은 재빨리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스테파니 부인은 도둑질한 손님에게도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돌려보냈던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깊은 존경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그녀에게 초대 손님을 무척 편하게 해주는 파티의 안주인이라는 명성을 안겨주고 있었다. 인간관계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왜 이처럼 좋지 않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결코 초문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한없이 관대하다. 굳이 잘못을 들춰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되묻는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싶다면 스테파니 부인처럼 행동하라.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도둑질하는 것을 잡았을 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알았을 때, 속임수 쓰는 것을 알았을 때 직접 대면하지 마라. 도둑을 잡거나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고쳐준 것이 굳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희생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빠져나가도록 그냥 두어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다시는 시선을 주지 말자고 단단히 각오하라. 상대의 상사에게 칭찬 편지를 써라. 80. 상대방을 칭찬하는 편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묘약이라고 부른다. 칭찬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좀 더 좋은 것은 상사를 응고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묘약이다. 언젠가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복사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복사만 해도 주말까지 끝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복사집 종업원은 기꺼이 그래도 해보자라고 말했다. 그의 열의를 보자 그가 할 수 있으려는 희망을 갖게 된 나는 그에게 와우 정말 대단하세요. 상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상사는 당신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처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종업원을 본 일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복사는 이틀이나 일찍 끝났을 뿐 아니라 매번 거기에 갈 때마다 그 종업원은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당신이 허위를 얻은 뒤에 허위를 베푼 사람의 상사에게 아직 보내지 않은 추천 편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뛰어난 전술이 될 수 있다. 나는 컨설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최고의 예형 에이전트 팀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손짓 하나만으로도 친구들의 부탁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는 구하기 어려운 극장표를 고객이 원할 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이 호텔이 완전히 예약을 마쳤다거나 비행기표가 매진되었다고 말할 때에 당신이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칭찬을 해준 경험을 말해주자 팀은 웃으면서 말했다. 레일, 물론이지. 뭐가 새삼스럽다는 거야? 누군가의 상사에게 칭찬 편지를 보내는 것이나 칭찬을 하겠다는 약속은 대단한 보험 정책이야. 이는 미래의 당신을 도와주게 될 서면의 초과 조항처럼 좋은 것이야. 나는 주차장 책임자 보험회사의 경영진, 내가 자주 쇼핑하는 수많은 점포의 관리자들에게 칭찬 편지를 보냈다. 나는 주차장이 꽉 찼을 때, 나의 보험 에이전트로부터 즉각적인 전화를 원할 때, 내가 쇼핑할 때마다 세심한 서비스를 원할 때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상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면 정부의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을 반드시 넣도록 하라. 이를테면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의 상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라. 다음에 편지를 쓰라. 당신은 영원히 그 사람의 기억에서 VIP가 될 것이다. 81. 가장 먼저 박수쳐라.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친다. 이 점에 주목하라.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CEO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연설을 귀담아 듣고 있는 수백 명의 동료 종업원과 당신은 같은 자리에 있다. 청중들 사이에서 익명인 당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 당신의 표정은 연단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연사인 난 정확히 알 수 있다. 나를 비롯한 연사들은 하나같이 청중의 모든 미소, 모든 인상, 모든 눈빛 등 자신을 향해 비치는 비움한 인간의 지능을 나타내는 모든 상징을 연단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의 회장은 자신의 기업 정글을 살피고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에서 정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그는 또한 자신 앞에서 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자신과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잠재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어떻게 아는가? 만일 연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향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연설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사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 연설을 하는 연사는 청중이 자신의 연설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사가 아무리 막강한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청중이 자신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당신이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동의를 하거나 그들이 호의를 원할 때 제일 먼저 박수를 치거나 공개적으로 그를 추천하라. 기업의 핵심 인물이 마지막 말을 마칠 때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거나 종업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이도록 머리를 짜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그리고 연단에 선 사람은 청중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그맣게 보이는지 또는 크게 보이는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비록 그가 인사를 하느라고 고개를 숙여 있는 가운데도 냉전 시대의 활약하던 스파이의 통찰력에 힘입어 그는 처음의 박수를 시작으로 마지막 말을 끝낸 다음에는 얼마나 길게 박수 갈채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 박수 갈채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박수를 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은 환호를 지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면 첫 번째로 브라보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은 핵심 인물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청중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말한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박수를 쳐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피면서 기다리지 마라. 서너 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사의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강조하는 사람이 되고 뛰어난 아이디어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는 당신이 본능적으로 그를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증거들이다. 82. 점수를 따지지 못하면 탈락한다. 어떤 순간에도 미식 축구 팬들은 자신이 시청하고 있는 경기의 점수를 알고 있다. 심지어 맥주잔을 기울이는 순간에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점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승리하는 팀과 패배하는 팀을 알고 정확하게 점수 차이까지 점치고 있다. 삶이라는 경기에 참여한 중요한 사람들과 또 이와 같다.
그들이 졸고 있다고 해서 점수를 못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점수를 알고 있다. 그들은 승리자와 패배자 그리고 정확하게 점수 차이까지도 알고 있다. 두 명의 일본 비즈니스 만날 경우 누가 윗사람인지 명확 가능하다. 서로 인사를 할 때 코가 바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는 관계의 점수를 보여주는 연출된 인사를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빅 리그의 사람들은 누가 현재 윗자리에 있는지 누가 맨 아랫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감수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실에 만날 것을 제의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서 식당을 고르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들이 적절한 존경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걸을 바닥에 문제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그는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거리를 박탈당한다. 바로 이 같은 일이 내 친구 로라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건강식 밀크 쉐이크를 개발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라와 헤어졌을 때 그녀는 프레드의 우편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잉크가 없다고 투정하는 것으로 다른 펜을 가지고 올 동안에 프레드를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잘못된 번호를 적는 것으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로라는 자신의 기회를 슈퍼마켓 체인의 최고 책임자인 프레드 앞에서 날려버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잘못된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프레드에 관대하게 그녀가 개발한 건강 쉐이크 샘플을 보낼 수 있도록 로라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도 그녀는 자신이 이용해야 하는 선적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묻는 것으로 다시 한번 프레드의 향리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는 페덱스라고 말했음에 틀림없다. 로라가 제 밀크쉐이크는 냉장 상태가 유지해야 하거든요. 페덱스는 냉장 트럭을 갖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그녀가 전화상으로 그와 거리를 질식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선적에 관한 사소하고 상세한 것들로 슈퍼마켓 짜르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 사실 로라는 자신의 음료를 매장에 진열하기로 결정한 프레드의 호의를 감사히 여겨야 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다음 날 음료를 배달해야 했다. 필요하다면 직접 프레드의 슈퍼마켓까지 음료를 가져다 주어야 했다. 로라는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의 위대한 채점표를 알지 못했다. 그날 프레드는 만점을 얻었고 로라는 점수를 전혀 얻지 못했다. 인간관계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펜으로 무엇인가를 적기 전에 키보드를 만들기 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 전에 신속하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들은 속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많은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몇 달 전 회의에서 나는 찰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났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페스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를 직접 요리한다고 했다. 나는 찰스가 마음에 들었고 독하지 않은 페스토 소스를 만들기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인해 나는 용기를 갖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더러는 화요일 7시 30분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 시간을 정했다. 약속한 화요일 오후가 되자 나는 모처럼의 데이트를 멋지게 즐기기 위한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벽에 있는 돋구기 시계가 나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돋구기가 5차례 울었을 때 나는 점프로 달려가서 잣을 샀다. 6번 돋구기가 울었을 때 나는 갈아놓은 향미로워 마늘을 갖고 돌아왔다. 7번 돋구기가 울었을 때 나는 냅킨을 접고 테이블을 준비하고 새 양초를 꺼냈다. 아이쿠 시간이 급하게 흘러갔다. 나는 옷을 말쑥하게 갈아입었다. 7시 30분이 되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안도하며 나는 페스토와 함께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8시가 되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와인을 따서 향이라도 퍼지게 해야지. 다시 1시간이 지났고 찰스는 오지 않았다. 벚고기가 9번 울었다. 나는 새해를 믿기 시작했다. 찰스가 오지 않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내내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다음날 찰스가 전화를 해서 마음 내키지 않는 듯한 사고와 함께 그럴 듯한 핑계를 했다. 차가 고장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저런 안 되었군요 라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식사 가져가 내게 권했다. 그러나 멋진 이탈리아식 식당에서 페스토를 곁들인 파스타 음식을 먹자고 초대하기보다는 집에서 다시 스케줄을 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 찰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 경기에 임한 두 사람은 머리 위에 어른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점표를 갖고 있다. 숫자는 지속적으로 심하게 변하지만 하나의 규칙, 곧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은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채점표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은 경계에서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자, 책을 마치면서 사람을 얻어서 운명에서 성공하라. 우리는 지금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일부 사람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모두가 실제 인물이다. 밀크쉐이크로 억만금 벌 거라는 꿈을 꾸었지만은 슈프 몇 개 짜리의 채점표를 무시한 너의 오랜 친구인 로라는 현재 여전히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연설해 주기를 원한다는 언지를 주지 않아서 나를 화나게 만든 샘은 더 이상 기업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나치게 전화를 서두르는 바람에 부동산 컨설팅 자리를 얻지 못한 소리는 여전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 적극적인 맞대응을 강하게 주장했던 타니아는 더 이상 탤런트 에이전시의 멋진 일을 하고 있지 않다. 5년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장과 맞섰던 우편실 직원 제이는 여전히 소포를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잡기의 장문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남겨놓았던 대인의 전화번호는 현재 전화번호부에 없다. 반면에 전화상으로 상대에게 당신의 시간은 무슨 색이야라고 물어보았던 베리는 최근 토크쇼 진행자들의 전국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방송인이 되었다. 명함의 모든 것을 가입한 조는 현재 주 상원 의원이다. 구매자의 행동을 열심히 지켜보는 것으로 판매왕에 오른 지위에 관한 기사가 최근 석세스 잡지에 실렸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아하 당신이었구나 라고 은근히 말하는 스티븐은 케이블 방송에서 가장 초청을 많이 받는 연사로 손꼽히고 있다. 사장에게 칭찬의 편지를 씀으로써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팀은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짜증날 만큼 단조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감히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선사하는 것으로 상당히 자리에 올랐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보자. 로라, 샘, 소니, 타니아, 제인, 댄으로 인해서 화가 났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다시 그들에게 향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 그들의 메꿔놓지 못한 처리에 대한 기억은 현재 여전히 당신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으리라. 한편 베리, 지미, 스티브 팀에게서 소식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들과 교환한 행복했던 기억이 마음 깊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리라. 당신의 반응을 엄청나게 배가해보라. 이 책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누구도 혼자서는 정상에 올라설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관계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그들이 선택한 사다리가 어떤 것이든 그들이 정상에 올라가도록 도움을 제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살아가면서 거칠고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능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까를 고려하라. 그 답은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린 날처럼 매우 명백할 것이다. 스키장에서 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들이 만들어낸 깔끔한 자국을 따라 무겁게 움직이면서 코스를 타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 급하게 내려오는 노르딕 스키어를 보았다. 프로의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나는 그의 높은 킥을 지켜볼 필요도 멋지게 대각선으로 스키를 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다. 슈퍼 노르딕 스키어같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트랙에서 나는 쑤시는 다리를 잡아당겨 길을 내주기 위해 용을 쓰고 있는데 그는 나와의 충돌을 멋지게 피하는 것은 물론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홈이 있는 펜스에서 소음시좁게 옆으로 벗어났다. 그는 내 옆을 휙 지나가다가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아침입니다. 스키를 타기에는 너무 날씨가 좋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이바나를 지켜보라고 실력이 짱인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소음씨 자랑에 열을 올리지 않고 아 거기 있군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배려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고마웠다. 슈퍼 노르딕 스키어는 왜 자신의 움직임을 끝으로 멋지게 멈출 수 있었는가? 그는 타고난 스키어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완성된다. 단 인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이고 우리가 이 책에서 살핀 작지만한 강한 기술들을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연습하면 당신은 그 대가로 성공과 사람을 얻는다. 반복해서 행동하면 습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습관에 힘입어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하라. 성격이 바로 운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운명에서 성공하라. 2007년 1세
그렇군요.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사람이 결정한다. 당신의 사람이 세상을 얻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얻으라. 그렇군요.